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어제 오늘 청문회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 마치 후보자가 공적 지위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부정한 검은 돈을 받은 것처럼 몰아세우고 악마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준영 간사님께서도 언론 보도를 언급했는데 후보자는 어제 충분히 소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오늘까지 일방적 주장만을 계속 반복하고 트집 잡고 의혹을 또 부풀리고 또 언론의 소재를 제공한 건 바로 야당 국민의힘 위원님들입니다. 후보자는 거액의 납세 의무, 추징금을 외면하지 않고 이행을 했고요. 오히려 불합리한 증가산세를 전액 납부하고도 환급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질의할 때 언급했던 신사법 광고료, 모델료가 2억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의 평균 아파트 25평 가격이 2억입니다. 아마 그걸 그때 샀더라면 지금 10억 정도 가치였을 겁니다. 후보는 지금 집이 없습니다. 아마 그때 샀었으면 지금 집이 있었을 거예요. 그 돈을 2억 원을 결식아동에 기부를 했습니다. 후보는 민주화 운동으로 3년 동안 옥고를 치렀고요. 그리고 보상금 지금 계산하면 1억 5천 정도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후보께서 개인적 이익이나 사익을 생각했다면 당연히 아까 같은 걸 바로 사적인 그런 어떤 행위를 했겠죠. 저는 후보가 어제 오늘 청문 과정에 보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뭐 검은 돈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민주화 보상금 1억 5천도 아까 뭐 계속 논란이 된 1억 4천 채무 아마 그 돈이었으면 아마 채무 그 돈으로 갚았을 겁니다. 저는 김민석 후보자에게 국무총리 공직을 수행할 공적 윤리가 있는가 없는가,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했는가 아니 반대인가를 판단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밝혀졌습니다. 아마 후보자가 공적 윤리가 없었더라면, 만약에 그렇더라면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지인들한테 돈을 1,000만 원씩 빌려서까지 수억의 추징금, 증여세를 모두 갚았겠는가? 한번 자문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순간 국가는 병듭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과 윤석열 정권 3년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아마 후보자는 본인이 피해를 볼지언정 공익을 우선했고요. 절제했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보긴커녕 평생 손해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오늘 청문회 보면서 이렇게 바보 같은 정치인이 있을까? 저는 바보 김민석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데요. 자신에게 들어온 돈조차도 국민 앞에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이렇게 물리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과연 사익을 취했을까? 아마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여기 시청하시는 국민들이 아마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야당에서는 정치적인 어려운 시기에 개인 채무 변제 이 작은 과정을 사사건건 검찰 수사 표적 질의하듯이 트집 잡고 딴질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남은 이 질의 시간 동안 우리 야당의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국정 능력, 정책 비전을 논하는 청문회로 좀 임하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이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이제 경청하고 공감 능력, 배려 능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난 제가 어디 책을 봤는데 거기 또 그런 내용이 나와있어요. 후보자가 지난 겨울에 항공기 참사 당시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거 심정을 밝힌 적 있죠. 예. 예.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하던 새벽에도 이 탄핵조차 기각이 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원인 없는 고통의 억울함에 부모들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 하면서 또 눈물을 흘렸다겠습니다. 당시 어떤 심정이었길래 그렇게 눈물을 두 번이나 이렇게 뭐 흘리고 그렇게 하시죠? 그 이상민 장관은 탄핵에 대해서 아마 헌재 판결이 있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이 헌재가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판결되면 법적인 눈은 별도로 하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뭐 그것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총리로서의 어떤 최고의 공직자의 덕목 중 하나가 공감 배려죠. 근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그런 게 너무 부족했게 국민들로부터 탄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께서는 약자의 눈이라는 연구단체를 대표를 했었죠. 예.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정치다라는 소신을 했는데요. 그게 아마 5년 연속 국회의정 대상을 금년에도 받았더라고요. 주로 보니까 평생교육, 아동학대 지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정책 위장 시절에 1,000원의 아침밥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학생들의 어떤 그 건강과 복지를 신경 썼고요. 경로당 주 5일 점심도 아마 노인복지법 개정하셨죠? 네, 그 제가 제안했고 정책으로 그래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복지 분야에 여러 또 약자를 위한 정치를 했는데 가장 보람된 정치 뭐가 가장 보람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뭐 대부분 그러실 텐데 국회의원을 하면은 사실 뭔가 구체적인 목소리와 요구를 들었을 때 그걸 구체적으로 해결했을 때 갖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을 그때그때 느끼는 것 같습니다.